완전 거짓골이네. 무슨 복지관에서 넘어온 줄 알았어요. 백화점 품격 떨어지겠다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님? 해철 씨,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라고요. 75세 어르신을 무시한 백화점 직원의 최후를 다룬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울시 종로구의 좁은 골목길. 한옥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 동네는 아직도 옛 정치가 남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면서 골목 곳곳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죠. 이곳에서 75년을 살아온 정말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었죠. 바로 남편 정해철의 기일이었거든요. 정말자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죠. 손끝이 거칠어진 것도, 허리가 조금씩 굽어가는 것도 모두 시간이 남긴 선물입니다. 낡은 코트를 걸치면서 정말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옷만 입어도 해철 씨가 곁에 있는 기분이야. 이건 낡은 게 아니야. 내가 살아온 시간이야. 남편 정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말자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죠. 남편이 입던 코트를 고쳐서 입고 남편이 쓰던 가방을 들고 나서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청가방 속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 몇 송이와 작은 과자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달콤한 것을 좋아했거든요. 해철 씨,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정말자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죠. 너무 평온한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깊이 잠든 줄 알았습니다. 재래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말자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입구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강남 프리미엄 백화점 명품관 리뉴얼 오픈이라는 화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그곳은 남편과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해철 씨가 그렇게 좋아하던 곳이네. 요즘은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자는 전단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장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들이 귀에 들려왔죠.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대화가 정말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맞아요. 어른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나이 들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더 심해. 옷차림만 보고 판단하잖아. 그러게요. 돈 없어 보인다고 아예 상대도 안 해줘. 내 친구가 그러는데 명품점에 갔다가 완전히 무시당했대. 나이 많고 옷이 좀 오래된 거 입고 갔다고. 두부 가게 앞에서 몇몇 아줌마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정말자는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두부가게 사장이 정말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날이었거든요. 남편을 그리워하며 보내는 하루가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두부를 사면서 정말자는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할머니. 요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온 정말자는 거실 한가운데 있는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수묵화들이 조용히 걸려 있죠. 문화재급 작품들이지만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고 혼자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자는 그 그림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죠. 이 그림들도 해철 씨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주신 거죠. 당신은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서랍을 열자 중요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남백화점 명품관 건물 소유권 증서였죠.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 명의로 정리해둔 것입니다. 정말자는 그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 정해철은 평생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백화점 명품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무척 좋아했죠. 젊은 시절부터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들을 함께 감상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말했죠. 말자야,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봐야 해. 남편의 그런 철학이 정말자는 참 좋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남편의 가장 큰 매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그리웠죠. 남편은 돈이 많아서 그 건물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리운 추억들이 많아서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거죠.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라 더욱 그곳이 생각났습니다. 정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죠. 오늘은 가봐야겠어. 해철 씨도 그걸 원하실 거야. 혼자서도 용기를 내서 가보자. 정말자는 옷장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검은색 코트와 낡았지만 품이 있는 가방을 준비했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단장을 하며 정말자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철 씨, 오늘 함께 가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곳에 3년 만에 용기를 내서 가볼게요. 그곳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나서며 정말자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이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추억이 있는 그곳을 다시 찾아가야 할 때라고 말이죠. 정말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백화점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이죠. 3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정말자는 강남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남편과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오늘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강남역 근처의 화려한 백화점 앞에 도착한 정말자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외벽이 새롭게 단장되었고 입구도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자에게는 여전히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많이 변했네. 해철 씨가 보면 뭐라고 할까? 정말자는 천천히 백화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명품관은 본관과 연결된 별관에 있었죠. 유리문을 통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는데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자의 발걸음은 조금씩 느려졌어요.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명품백을 든 우아한 여성들과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여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자는 자신의 차림새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입구에서 정말자를 맞이한 것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바로 박진우였죠.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정말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정말자의 낡은 코트와 해진 신발, 그리고 오래된 천가방이 그의 눈에는 영 못마땅하게 보였던 거죠. 박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완전 분위기 깨네. 박진우는 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급 명품관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매장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손님들을 걸러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자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주 오던 곳이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그때 박진우가 정말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정말자는 고개를 들어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례함이 섞여 있었죠. 여기 아무나 드나드는 데 아니거든요. 어르신, 어디서 길 잃으셨어요? 박진우의 말에 정말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3년 전만 해도 이곳 직원들은 남편과 자신을 극진히 모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정말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구경이요? 어르신, 여기는 명품관이에요. 구경만 하러 오시는 곳이 아니거든요. 혹시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서 단체로 나오신 건 아니시죠? 박진우의 말투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정말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진우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르신께서 여기 오시기에는 좀 아시겠죠? 다른 손님들한테도 민폐가 될 수 있고요. 박진우는 정말자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슬며시 휴대폰을 꺼내더니 정말자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정말 웃기네. 이런 할머니가 명품관에 뭐 하러 왔을까? 박진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계속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보여주면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정말자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화를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항상 말했듯이 품위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가볼게요.
정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려 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른답게 행동하고 싶었어요. 박진우는 정말자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직원 단체 채팅방에 방금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완전 거짓골이네. 무슨 복지관에서 넘어온 줄 알았어요. 백화점 품격 떨어지겠다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님? 채팅방에는 금세 여러 직원들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박진우는 그 반응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자신이 매장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백화점을 나온 정말자는 근처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단순히 모욕을 당해서가 아니라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이었죠. 해철 씨,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라고요. 정말자는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봐야 한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그 젊은 친구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셨겠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정말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이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일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이에요. 시장에서 들었던 아줌마들의 대화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버스 안에서 정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철 씨,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세상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살 거예요. 품위를 잃지 않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자신을 촬영했다는 것도, 그 사진이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몰랐죠. 집에 도착한 정말자는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해철 씨, 오늘 당신이 좋아하던 그곳에 갔다 왔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일로 마음 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올린 그 사진은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해철 씨,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차갑게 굴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아침 정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오늘도 일상을 이어가야 했거든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 했죠. 하지만 세상은 정말자가 잠든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올린 사진이 직원 채팅방을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거든요. 누군가가 그 사진을 캡처해서 백화점에서 노인을 조롱하는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에서만 돌던 사진이었지만 점점 더 큰 사이트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야? 노인분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백화점 직원이 이런 식으로 손님을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요즘 젊은 애들 진짜 버릇 없어졌네. 우리 할머니도 백화점에서 비슷한 일 당하셨는데 정말 화나네요. 이런 놈들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는 거야. 온라인 댓글들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우의 행동에 분노했고 백화점 측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어요. 특히 노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진 요즘 이런 일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죠. 백화점 명품관에서 할머니 무시했다고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사진까지 몰래 찍어서 조롱했다던데 정말 최악이네요. 저 직원 이름이 뭐래요? 신상 정보 좀 알아내야 하는 거 아님? 회사에서 당장 해고시켜야 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섰고 공유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도 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노인 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직 이 모든 일을 모르고 있던 정말자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분위기가 어딘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두부 가게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인터넷에 할머니 사진이 올라왔던데 백화점에서 젊은 직원이 할머니를 무시했다고. 정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갔다니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희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어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정말자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백화점에 항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갔어요. 완전 난리 났던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다룬다던데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진 것도 당황스럽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고마우면서 부담스러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상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죠. 이런 일은 제대로 해결해야 해요. 할머니가 너무 착하시니까 그런 놈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한편 백화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사진 때문에 항해 전화가 빗발쳤거든요. 황 점장은 급하게 박진우를 불러들였어요. 박진우, 내가 뭘 한 거야? 점장님, 저는 그냥 매장 관리를 한 것뿐인데요. 매장 관리? 손님을 촬영해서 조롱하는 게 매장 관리야? 황 점장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포털 메인에까지 올라갔어.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보도할 예정이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당장 그 할머니께 찾아가서 사과해. 점장님,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매장 전체가 망하는 거야. 박진우는 이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인터넷에서는 정말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정말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직접 찾아가고 싶어 했어요. 이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직접 가서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백화점 측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저 직원 징계 수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심지어 인권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었거든요. 정말자가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백화점에서, 인터넷에 나오신 분이시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자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말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해철 씨, 큰일 났어. 내가 유명해졌다네. 인터넷에 내 사진이 올라갔다고 하고. 정말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말자 할머니 계시나요? 저희는 기자인데 잠깐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백화점 측에서 공식 사과문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할머니 응원하러 왔는데 잠깐만 나와주세요. 정말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해철 씨,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자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말자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었죠. 한편 백화점에서는 더욱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임원들이 내려왔고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일단 해당 직원을 처벌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 해. 언론에서도 계속 연락 오고 있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 박진우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릴게요. 그래, 당장 가. 그리고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이 업계에서 영영 일할 수 없을 거야. 정말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흘이 지나도록 집 앞의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자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집 안에만 머물렀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인터넷에서는 정말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백화점에 대한 비판도 날로 거세졌습니다. 해철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평소처럼 살 수가 없어. 정말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분들이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그 사이 백화점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른 브랜드들도 입점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박진우는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점장님, 본사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매장 전체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황 점장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아무리 정말자를 찾으려 해도 연락처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사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본사에서 왜 자꾸 그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하는지 단순한 사과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임원들이 계속 회의하고 있는데 뭔가 심각한 표정이에요. 마치 큰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날 오후 정말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평생 가르쳐준 품위를 지키면서도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었죠. 정말자는 서랍을 열고 그 소중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백화점 명품관 건물 소유권 증서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이 서류가 이제는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해철 씨, 당신이 남겨주신 이것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서류를 들여다보니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말자에게 이곳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정말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자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갈한 한복 저고리에 외투를 걸치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올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유권 증서를 가방에 넣었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도움을 받았던 김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정말자입니다. 아,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요즘 뉴스에 나오는... 네, 맞아요.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강남백화점 명품관 건물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실 그도 뉴스를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할머니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런 식으로 공개되면 할머니 신변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해철 씨라면 분명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말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몰려있던 기자들이 정말자의 등장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시는 건가요? 변호사님과 함께 계시는데 법적 대응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자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올바른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공개되면 할머니가 상당한 부자라는 것도 알려질 텐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해철 씨가 항상 말했거든요. 돈이 많다고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백화점에 도착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정말자를 응원하는 시민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정말자가 나타나자 환호성을 질렀죠. 할머니, 응원합니다. 백화점에서 제대로 사과받으세요. 나이 차별 절대 안 돼요. 정말자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백화점 내부는 더욱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황점장과 본사 임원들이 모두 나와서 정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진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황점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자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말씀해 주세요. 그때 박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괴로워했던 것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박진우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하지만 정말자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 대신 김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우선 황 점장님과 임원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유권 증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황 점장과 임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뭔가요? 이 건물의 소유권 증서입니다. 소유자는 정말자 할머니십니다. 그 순간 그 자리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자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럼 할머니께서 저희 건물주이신 거예요? 황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원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건물주를 모욕한 셈이었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죠. 정말자는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죠.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에 드러나지 않는 법이에요. 박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자는 황 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매장의 임대 계약을 해지합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황 점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자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제 남편이 평생 말했던 게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지 낮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곳에서는 그런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약 해지 통보서를 건넸습니다. 황 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았어요. 예, 회장님? 그게 무슨... 황 점장은 정말자를 제대로 된 호칭으로 부르며 당황했습니다.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매장은 제 소유 건물 아닙니다. 어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요. 정말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본사 임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계약까지 해지당할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회장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해당 매장에는 정비 중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서 즉시 퇴사 처리되었어요. 황 점장이 직접 통보했죠. 박진우, 넌 오늘부로 퇴사야. 당장 짐 챙겨서 나가. 점장님,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끝났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박진우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동료들도 그를 차갑게 바라봤죠. 저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냐? 진짜 왜 그랬을까? 괜히 사진까지 찍어서. 이제 우리 매장 이미지 완전히 망쳤어.
박진우가 짐을 싸는 동안 동료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험담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 혼자 잘난 줄 알더니 이 꼴이네. 맨날 손님들 깔보더니 이제 알았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진우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정말자의 사진과 조롱 메시지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들만 보던 채팅방 내용이었지만 누군가가 그 내용을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노인을 조롱하며 보낸 메시지라는 제목이었어요. 완전 거짓골이네. 무슨 복지관에서 넘어온 줄 알았어요. 백화점 품격 떨어지겠다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님? 박진우의 메시지들이 그대로 공개되자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인간 쓰레기네. 저 직원 이름이 뭐래?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님? 우리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셨을 생각하니 정말 화나네. 백화점에서 일하는 놈이 이런 식으로 손님을 뒤에서 조롱해. 나이 든 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정말 최악이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를 넘어섰고 박진우의 신상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사진도 함께 퍼지면서 박진우의 얼굴도 널리 알려졌죠. 더 충격적인 것은 박진우의 과거 행동들도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익명으로 증언을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손님들 뒤에서 험담 많이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특히 불친절했어요. 자기가 고급 매장에서 일한다고 거만했어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노인을 조롱한 백화점 점원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방송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백화점 직원이 나이 드신 손님을 무시하고 뒤에서 조롱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손님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동료들과 공유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나이 차별로 보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어요. 이런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나이 차별 의식의 발로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백화점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런 직원을 둔 백화점에서 쇼핑 안 한다. 나이 차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우리 부모님도 저런 대접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냐? 항해 시위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백화점 매출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본사는 급하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과문만으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업체들까지 박진우를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어디서나 거절당했어요. 그의 이름과 얼굴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졌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채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저희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면접을 보러 가도 면접관들이 그를 알아보곤 했어요. 혹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그분이신가요? 박진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백화점이나 매장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려 해도 인터넷 검색만 하면 그의 과거가 나왔죠. 절망에 빠진 박진우는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창피해. 앞으로 같이 다니기 좀 그런데. 친구들마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서 술을 마시던 박진우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술 기운과 함께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매장을 잘 지키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냐? 맞는 것 같은데. 할머니 무시한 그 직원. 박진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우는 빈 공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자는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어요. 한편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박진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런 놈은 다시는 서비스업에 못 오게 해야 해.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정말 최악이야. 박진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박진우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정말자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박진우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진우의 몰락이 계속되는 동안 정말자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해철 씨, 벌은 때때로 침묵으로 내려온다고 했지? 그 젊은 친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자는 박진우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동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젊은이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있었죠. 며칠 후 정말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화점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백화점 1층을 갤러리로 만들고 싶어요. 갤러리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갤러리를 원하시는지요? 정말자 갤러리로 만들려고 해요. 제 남편 해철 씨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젊은 예술가들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할머니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해철 씨가 평생 모은 게 있어요. 이런 일에 쓰라고 남겨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정말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최고의 설계사들을 섭외해서 멋진 갤러리를 만들어 드리겠어요. 며칠 후부터 백화점 1층에서는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화려했던 명품 매장들이 모두 철거되고 조용하고 품격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사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저기서 뭘 하는 거야? 갤러리를 만든다던데? 그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거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복수하지 않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 한편 박진우는 여전히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도 포기한 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부모님도 그를 걱정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죠. 진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뭐라도 해야지. 엄마, 나 이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야지. 엄마는 몰라요. 인터넷에 내 얼굴이 다 나왔다고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박진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맞잖아. 그 할머니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겠어.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진우는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내가 일하던 곳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공사 현장 앞에는 대형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정말자 갤러리 개관 준비 중 마이너스. 아름다움은 누군가를 낮추는 것이 아닌 세상을 품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진우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의 이름이었던 거죠. 정말자. 그분이 정말자 할머니셨구나. 그 순간 박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나이든 할머니가 아니라 이런 훌륭한 분이었던 거죠.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복수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니. 맞아. 나이 차별 당하고도 원망하지 않고 갤러리를 만드신다니. 진짜 어른다우신 것 같아. 저런 분이 진짜 품격 있는 거지. 그 직원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박진우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그런 훌륭한 분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거거든요. 한 달 후 갤러리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갔습니다. 정말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정말 멋지게 나오고 있네요, 할머니. 고마워요. 해철 씨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갤러리의 중심에는 남편 정해철의 유작들이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질 예정이었어요. 아름다움은 누군가를 낮추는 것이 아닌 세상을 품는 것이다. 정말자가 직접 정한 문구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추구했던 철학을 담은 말이었죠. 이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설계사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늘 말했던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라고요.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정말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관식을 대대적으로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언론도 초청하고 시민들도 모두 초대해서 성대하게 열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할머니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관식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정말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참석하고 싶어 했어요. 그 할머니가 만든 갤러리구나. 꼭 가봐야겠어. 어떤 작품들이 전시될까? 한편 박진우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우연히 본 것이었어요. 정말자 갤러리 개관식, 시민 모두 초대.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자가 직접 시민들을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아름다움을 나누는 공간. 박진우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분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더욱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정말 최악이었구나. 박진우는 개관식에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알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개관식 하루 전 정말자는 갤러리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남편의 작품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고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함께 걸려 있었죠. 해철 씨,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보게 될 거야. 기쁘지?
정말자는 남편의 대표작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그려진 산수화였는데 검소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짓밟은 자는 말없이 세상에서 지워진다. 그게 해철 씨가 말한 품격이지. 정말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는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혔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자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려 했죠.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사람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개관 당일 정말자 갤러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인사들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언론진들도 대거 몰려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려 했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김 변호사가 정말자에게 말했습니다. 해철 씨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정말자는 검은색 정갈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박수를 쳤죠. 할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멋진 갤러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감동이에요. 정말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이 느껴졌어요. 갤러리 입구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자 갤러리 개관 마이너스. 아름다움은 누군가를 낮추는 것이 아닌 세상을 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개관식이 시작되자 백화점 대표이사가 먼저 나서서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자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유명한 미술평론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갤러리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해철 화백의 작품들은 검소하지만 깊이가 있으며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시장도 축사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갤러리가 우리 도시에 생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드디어 정말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용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갤러리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자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갤러리는 제 남편 정해철을 기리며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자는 갤러리 중앙에 걸린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아름다움은 누군가를 낮추는 것이 아닌 세상을 품는 것이다. 이것이 남편의 철학이었고 이 갤러리의 정신입니다. 그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이에요. 정말자의 목소리가 더욱 힘 있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외모보다 그가 걸어온 시간을 먼저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정말자의 말이 끝나자 갤러리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욱 감동받는 모습이었죠. 정말 훌륭한 말씀이세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죠. 개관식이 끝나고 자유 관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철의 작품들을 하나씩 감상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중앙에 걸린 대표작 앞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렀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검소하지만 깊이가 있어요. 이런 분이 그린 거라니 정말 의미가 남달라요. 할머니 남편분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나 봐요. 한편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말자가 특별히 신진 작가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한 젊은 화가가 정말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이 훌륭해요. 계속 좋은 그림 그리세요. 정말자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어요. 갤러리 곳곳에서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정해철의 그림을 보며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했고, 어떤 젊은이는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했어요. 우리도 나이 들면 저런 대접 받을 수 있구나. 앞으로는 어른들께 더 잘해드려야겠어. 나이 차별 정말 나쁜 거구나. 그때 갤러리 입구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머뭇거리며 서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박진우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갤러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구에 선이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거든요.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갈까? 박진우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말자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갤러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모든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그림은 남편이 젊었을 때 그린 거예요.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시절의 작품이죠. 이 작품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남편은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사람들은 정말자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한 그림 감상을 넘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갤러리 관리자가 정말자에게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입구에 이상한 남자가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던데요. 혹시 수상한 사람일까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냥 두세요. 본인이 결정할 일이에요. 한편 박진우는 여전히 입구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서 있네. 혹시 수상한 사람 아냐? 경비원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박진우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갤러리 안에서는 특별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정말자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이 그림 그린 사람 멋있어요. 왜 이 그림만 흑백이에요? 정말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검소하게 살다 간 사람이야. 검소하지만 누구보다 진한 삶을 살았지. 검소하다는 게 뭐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거야.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른들도 감동했습니다. 정말자가 아이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저런 분이 진짜 교육자죠. 우리 아이들도 저런 어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어가자 관람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여전히 입구에 서 있었어요.
이제 문 닫을 시간인데. 갤러리 직원이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박진우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자가 입구로 나왔습니다. 박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알아봤죠. 정말자는 박진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원망하는 기색도 분노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시선이었죠.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자 앞에 서니 모든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자는 여전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박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무엇을 할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이 박진우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되고 있었죠.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완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른 후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쌓인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정말자는 여전히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르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박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정말자는 박진우가 울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젊은 친구, 고개를 들어보세요.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자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회장님,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일자리도 친구들도.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 박진우는 정말자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주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닐까요? 정말자는 박진우를 갤러리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미 관람객들은 대부분 떠나고 조용한 상태였어요. 이 갤러리를 한번 둘러보세요. 박진우는 정말자를 따라 갤러리 안을 걸었습니다. 남편 정해철의 그림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작품이 검소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죠. 이 그림들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화려하지 않지만 뭔가 마음이 평온해져요. 맞아요. 제 남편은 평생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은 아름다운 그림을 말이에요. 박진우는 각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계속 보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그래도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자는 갤러리 중앙에 걸린 문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름다움은 누군가를 낮추는 것이 아닌 세상을 품는 것이다. 박진우가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이게 제 남편의 철학이었어요. 저도 이 말을 믿고 살려고 해요.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도 세상을 품는 거네요. 정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만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때 갤러리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분이? 네, 괜찮아요. 제가 초대한 손님이에요. 박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자가 자신을 손님이라고 했다니요. 회장님, 저는 손님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정말자는 박진우를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 갤러리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예, 저요? 네.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일자리까지 제안해 준다니요. 하지만 저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손님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줘야 하고요. 박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며칠 후 박진우는 정말자 갤러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무엇보다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죠. 어서 오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했어요. 어느 날 한 나이 드신 분이 갤러리에 오셨습니다. 박진우는 정성스럽게 안내해드렸어요. 이 작품은 정해철 화백이 젊었을 때 그린 거예요.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시절의 작품이죠. 젊은이가 참 친절하네요. 그분이 말씀하시자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방법을 말이에요. 한편 정말자는 갤러리 한쪽에서 박진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만족스러워했어요. 해철 씨, 그 젊은 친구가 많이 달라졌어. 이제 진짜 사람다워졌어. 정말자는 남편의 그림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대로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했지. 그 친구가 증명해줬어. 갤러리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정말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배우러 왔던 거예요. 박진우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대표님, 이 갤러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뻐요. 저는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며칠 후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정말자는 전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그린 사람 멋있어요. 왜 이 그림만 흑백이에요? 정말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검소하게 살다 간 사람이야. 검소하지만 누구보다 진한 삶을 살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자는 갤러리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박진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더욱 뿌듯했어요. 누군가의 외모보다 그가 걸어온 시간을 먼저 보십시오. 정말자의 메시지는 갤러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는 그 메시지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갤러리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올바른 가치를 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말자의 용서와 포용, 그리고 박진우의 진심 어린 변화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어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좋아요랑 구독은 공짜니까요.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